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암이나 심장질환은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폐질환 같은 경우는 좀 덜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폐섬유화증이라는 병을 앓고 또 폐이식까지 하시는 그 과정을 보고 난 뒤에 돌아가시게 돼서 제가 느끼기에는 폐질환이 가장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이 폐질환, 이 치료가 쉬운 편인가요? 좀 어려운 편인가요? 걸렸을 때 평생 그럼 계속 또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온 조우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다.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질환의 경우에도 급성으로 심하게 오는 폐렴이라든지 만성으로 오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섬유화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환자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결과가 치명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폐질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감염성 질환인 결핵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폐병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이게 전염되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본인의 질환을 알리는 것을 이제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상을 숨기는 경우도 많고 이제 나빠져서 오시는 분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폐질환에 별로 좋지 않은 어떤 결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조금은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급성폐 손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중한 타입인 경우에는 거의 사망률이 40~50%에 이르고요. 만성질환 쪽으로 가면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증 같은 경우에는 약제를 투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평균 생존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알려져서 환자들이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다들 알고 찾아오십니다. 급성으로 오는 병 중에는 급성 폐손상이 제일 치료가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고 낫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이 꽤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급성 폐손상으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안 좋은 결과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만성질환 쪽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폐가 굳어지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병 자체가 점차 나빠져서 폐가 계속 굳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환자들마다 다 다르고요. 똑같은 어떤 병이라도 환자가 치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 어떤지, 병의 어떤 특성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의 상담을 받고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폐감염병이 생겼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대상들이고요. 고령자라든지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 예를 들면 항암 치료라든지 어떤 질환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폐감염병이 생겼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는 대상들입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폐렴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고위험군에서의 코로나나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치명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결과를 보인 환자들은 잊어버리기가 힘들죠. 개인적으로는 김원효 씨 아버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오실 때 만성질환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상태셨고 급성 폐손상 이 같이 이제 겹쳐져 있는 위중한 상태로 오셨고요. 공여자가 발생을 해서 폐이식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재활 치료하면서 회복하던 중에 다른 합병증 때문에 끝내 이제 퇴원을 못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폐이식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환자 몸에 부담이 좀 큰 치료 방법이고 환자가 수술 받을 때 당시에 어떤 위중도나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초기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도 체력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다른 합병증들이 생겨서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 사례가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열심히 해야 되고 식사 잘 하셔서 이제 체력을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계속 숨을 쉬는 동안 우리 폐는 다른 장기하고는 다르게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이라든지 감염성 인자들 하고 계속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축적이 되면 되게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쯤에 병이 생깁니다. 생기고 난 다음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들도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들이 젊었을 때는 나는 괜찮았는데 안 좋다라고 오시거든요. 젊었을 때 문진이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여성분들 중에는 요리나 조리 쪽에 하면서 이제 환기가 안 되는 환경들에 노출된 분들이 많으세요. 일반 가정에서는 실내 환기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작업장에서는 최소한 KF94 이상이 되는 분진 제거가 되는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가지고 자기를 보호해야 될 것 같고요. 호흡기 이사라서 당부드려야 되는 거는 담배는 정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습관이거든요.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끊으셔도 금연의 이득은 몸에 남기 때문에 항상 내가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시점에 가장 빠르게 끊는 것이 몸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쉬고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점점 맑은 공기뿐만이 아니라 맑지 않은 공기도 있습니다. 폐의 날에만 폐를 신경 쓰지 마시고 365일 언제나 건강한 폐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누립시다. 폐의 날 잊으면 안 돼!